네. 화를 어떻게 세련되게 낼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되고 예쁘게 내는 거냐.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어지는 시간은 이제 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 이제 입에 담기가 좀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몇 달간 개교 미뤄졌죠. 지금도 개교가 되고 있지만 네. 좀 순탄하지 않고 자가격리나 재택근무로 온 가족들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화목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물론 많으시지만 개 중에는 이제 불화가 생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한 달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중국의 경우에는 네. 이혼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하죠. 네. 이 세계적인 코로나19 그 재난 상황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함께 이 우리 가족의 행복과 이 특히 정신 건강까지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 시간에는 가족의 건강한 분노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즘 뭐 이러저러한 뭐 이유들로 인해서 네. 화가 다들 많이 나요. 네,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맞아요. 옛부터 참을인자 3번 쓰라고 그러고 화는 좀 참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글쎄요. 화를 참는 게 정신 건강에 네. 좋은 겁니까? 화라고 하는 기능을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화는 정상적으로 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할 때 나를 보호하라고 있는 중요한 감정의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가 느껴진다 할 때는 사실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내 자신에게 이것은 내가 억울하다, 뭔가 침해당하고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기능인데 사실 건강한 기능이지만 잘못 다루면 화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만 해도 될 것이 화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화를 내면서 내가 더 화가 나게 돼요. 뇌에서 점점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를 느끼되 잘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야,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화가 무서운 거네. 화가 또 중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개 중에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분노로 인해서 너무 극심한 행동을 해놓고 나는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통제가 안 된다. 네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분노는 여러 과정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은 순식간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불쾌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 코로나19 같은 사건이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인데 이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억울한데 내가 피해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손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지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대안적인 방법이겠죠. 또 내가 피해자야, 나만 피해자야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분노 조절을 배우지 못하면은 분노 자체를 행동화하는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경우예요. 폭력을 가한다든가 자해 내지는 타해를 가한다든가 물건을 부순다든가 이런 행동화하는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를
바로 주먹으로 하거나 행동으로 떼쓰거나 하지 않고 말로 차분하게 전달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구구단을 배우는 것보다 어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네. 정말 중요한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저 구구단보다 중요한데 그럼요. 인성이잖아요. 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상황에 있어서 화가 나지 않는데 좀 어떤 참거나 사람은 아니면 안 나는데. 네, 어떤 그렇죠. 사람은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사건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돈을 중요시한다. 누구는 명예를 중요시한다. 혹은 누구는 체면을 중요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볼 때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게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 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볼 때 그까지 돈 얼마라고 네. 이렇게 서로의 가치관을 하향시켜서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해를 안 할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네. 이제 거기서 촉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큰 결과가 불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혹은 어떤 부모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려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덤비시게 되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렇죠. 보고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법적인 사건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야, 이게 참 이제 그게 부모들이 싸우고 네. 아이들이 싸우는 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제 그럼요.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상대방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그렇죠. 네. 하는 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당연하죠. 네. 화를 낼 때 예쁘고 세련되게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네요. 네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네. 화를 어떻게 세련되게 낼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되고 예쁘게 내는 거냐.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화가 나에게 느껴진 것을 알아차리고 제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평상스러운 톤으로 과격한 액션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팔 걷어붙이고 있는 거 내려치고 그다음에 나와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네. 과격하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이게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거 너 민증 까봐 왜 반말이야. 너는 애비 애미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과격한 말들이 네. 나오게 되면서 가족들이 몰려오고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아유. 정말 그 주차 문제 하나 때문에 네. 다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행동화입니다. 네. 말로 표현해야 오.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담아두는 거. 작은 안 난 척, 화가 안 난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뒤풀이를 하는 수가 네. 있고 네. 쌓아두다가 내가 이번에만 이런 게 아니야. 너 내가 몇 번 그러나 쉬어봤어. 아이고. 너 이번이 세 번째야, 어머. 다섯 번째야. 이러면서 쌓았다가 그 즉시 표현하면은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네. 폭발시키고 댐이 무너지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 그다음에 화풀이를 엄한 데다가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혼자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을 먹는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에이 세상에 뭐 별거 있어 해가지고 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의해서 신종 마약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젊은이들이 쉽게 이렇게 오. 빠져들고 아유. 유혹에 못 헤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화 만들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야, 그것도 아까 저 화면에 딱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절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렇죠. 또 흔히 다혈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 계시잖아요. 있죠, 다혈질. 화를 예.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몇 번 꾹꾹 참으려다가 욱 하셔가지고 그럼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 뒤에서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되거든요. 오리가 뒤뚱뒤뚱 걸을 때 새끼 오리들도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그것을 말로 전달하는가를 굳이 이론으로 안 가르치셔도 엄마 아빠가 화가 날 때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 중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화를 그만큼 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화를 낼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은 얼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아 이거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화가 느껴진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나, 네.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나를 찾아서 예쁘고 세련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네네. 상대에게 말로 전달하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화내고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벼들게 되면 네. 문제 해결은커녕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돼서 네. 엉뚱한 곳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 적극적인 대처 사고의 유형들도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평생 나에게 화가 날 때 적절하게 잘 도움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화가 나는 순간에 이것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하자. 어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를 차분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문제 상황일 뿐이야. 나는 거기에 옷자락이 휘말려 들어갔을 뿐이야. 죽고 살 문제는 아니야. 순간적인 문제로 자각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난 이번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절하는 순간 분노가 폭탄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 어차피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순간에라도 이걸 놓치면은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더 집착하고 분노를 폭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타임아웃. 잠깐. 지금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단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래.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바뀌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이 병원 찾는 분들 중에서 네. 뭐 많으면 안 되겠고 혹시 가족끼리 좀 다투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정말 아까 뭐 법정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계시겠죠. 있습니다. 네. 특히 입원 병동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가족 간에 존속 살인이 일어날 수 아이고. 있을까? 네네. 어떻게 왜 팔이 부러지셨어요? 했는데 아들이 화가 나서 가스통을 던져가지고 팔이 부러지셨다든가 네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피해를 입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첫 번째 부모는 택할 수 없었지만 네. 두 번째 부모인 배우자는 내가 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당신을 내 두 번째 배우자로 임명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라든가 가정의 파탄이라든가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갈 때 이게 가족 간의 분노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분노보다 이렇게 더
극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더 배신감을 아유.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분노도 커지고 좌절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 주요 범죄 동기들을 보면 네. 뭐 종류도 좀 다양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예, 뭐 동기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음. 그다음에 대부분의 범죄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어이없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저렇게 많습니다. 네. 그 순간에 조금만 참았더라면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나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뭐 자가진단법이나 뭐 이런 네, 그럼요. 필요할 것 네네. 같아요. 문제는 화를 내시는데 네. 어머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내고 나는 있다 몰라. 그래요? 그래서 네. 화를 더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저 잘 들려요. 조금만 목소리를 줄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원래 난 목소리가 커요. 원래 내가 스피커 달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표를 보시게 되면 네네.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표가 지금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한번 스스로 손가락을 세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아, 그래서 네. 내가 이게 해당돼 하는 개수가 네. 3개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 괜찮아요? 조절하고 있는 세 겁니다. 개까지는 괜찮다. 네네. 어. 3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4개에서 8개 정도면 네. 나는 때때로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구나. 분노를 참는 데에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세고 계시죠? 네. 그렇죠. 몇 개까지 예, 적히시면 말씀 좀 네네.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9개 이상은 전문가를 꼭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9개 이상은 네네.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셔서도 혹시 화가 나서 손해보시거나 어떤 배상을 해주거나 경찰서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어머. 아이고. 전혀 바뀌실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네. 아니 인생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시는데 왜 안 바뀌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사신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절대 지면 안 돼. 지면 죽는 거야. 이게 몸에 이제 네. 배 있는 거죠. 아주 오랜 습관으로 배 있으셔서 네. 사실 번 돈보다 손해 보는 돈이 더 많으신 경우도 네. 많아요. 화 못 참아서 네. 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 써야 되는 돈 경우도 쓰고 많이 마음 있는데 상하고. 몇 개예요? 저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젊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저 솔직하게 몇 개 저 정도? 네 개. 네 아, 개. 네. 조금 위험수위에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네. 화가 적은 사람이 있고 네. 분노의 뒤끝이 짧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화가 많은데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서로 밀리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는 통상적인 대화법일 수 있지만 네.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대상의 사람으로 인식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4개에서 8개는 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위험수위가 네.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9개. 9개가 넘어가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주셔야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참 가족 간에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갈등도 물론 생길 그럼요. 수가 있는데 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아. 되면 특히 이 어린 자녀들은 그 트라우마가 참 오래 남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전보다 요새는 뇌 자체에 대한 구조나 변화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한 100년 전만 해도 네.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아. 얘네가 본 거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렇죠. 해서 좀 무시- 사람 취급을 안 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셀 때 어린이와 여자를 빼놓고 남자 아. 인구만 세는 것이 흔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점점 밝혀질수록 어른이 어디에서 오나.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어른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기원을 쭉 쫓아가 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백지 같은 상태일 때 감정을 느끼는 거, 표현하는 거, 어떻게 조절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네. 특히 2살 이전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겪은 것이 평생의 기초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애들이 지금은 몰라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큰일 나고 그렇죠. 아이들은 미숙하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가 나에게 독을 줄 것이다. 부모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고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많게는 10살까지도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기본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조차도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내가 심부름 안 해서 그래. 하고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의 미숙한 것을 전혀 못 알아차리시고 끼어들면 나가 있어 이러시면서 이제 더 화를 내시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요. 아, 내가 부모를 위해서 좀 더 뭔가 했어야 해. 이러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 화가 나면 저 정도까지 행동하고 폭력을 써도 되나 봐 하고서는 그것을 모방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엄청 많은데 이제 네. 생방송이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또. 네, 또 저희가 간혹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네네. 막 그 어머니 입장에서 막 자녀분께 화를 내고 결국 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대사를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도 많이 듣고 켰죠. 네. 네네. 이런 경우 참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혼 가정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네. 엄마가 이제 혹은 아빠가 혼자 이렇게 일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될 때 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쉬운 방법이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체벌이죠. 아휴, 그리고 그렇죠. 혼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니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맞아요. 화가 난다고. 내가 예. 언제 이혼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아. 그리고 아빠랑 왜 결혼했냐.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혼할 식으로. 건데 왜 했고. 예. 네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울 거면 왜 태어나게 했느냐. 왜 자꾸 나한테 문제를 삼느냐. 아이고, 속상해. 얼굴만 보면은 왜 나를 자꾸 혼내느냐.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다른 집처럼 엄마 아빠가 아유 그래 공부했니 어려웠지 힘들었지 이거 먹자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게 너 때문에 내가 다 이러는 거야. 혹은 체벌을 하고 나서도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이가 물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상처 없이 교훈을 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에 국한돼야 되는데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래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더 내가 지금 화를 적절하게 내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없이 교훈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뭐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짧게 또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네. 화 안 날 수 없고 네. 작은 오해나 이제 뭐 실수에 대해서 뭐 안 나면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면 좀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할 수 네. 있을지 좀. 감정을 알아차리고 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평소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교적인 영향 때문인지 그런 습관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스럽게 봤어요. 금방 화내고 삐지고 하면은 매우 어렵게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를 알아차리고 1부터 10까지 숫자를 천천히 세면서 지연을 하면서 감정을 식히면서 시간을 끄는 거네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명상 혹은 심호흡 해보자. 이렇게 심호흡 하시고 그다음에 저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올게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걸 말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그 순간에 모를 때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많은 말씀을 또 더 들었으면 네. 좋겠는데 저희들 이게 저 생방송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아까워요, 좀 네.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 네. 아쉬움이 남아야 또 우리 저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기도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자, 오늘 건강톡톡 가족의 건강한 분노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영란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